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동기강화 면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동기강화 면담은요. 이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음. 동기강화 면담을 만든 사람들이 책 앞에 보면 기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책 앞단에 자기들의 정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잔뜩 설명을 해요. 그리고 책 뒤쪽으로 가면 테크닉들이 나와요. 테크닉들이 아주 그 디테일한 테크닉까지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당신은 이런 거는 잘하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발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건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발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데를 쓰지 말고 그리고를 써라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작은 테크닉까지 이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테크닉이 정신이 없다면 이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정신에 동의를 한다. 우리 동기강화 면담에 정신에 동의를 한다. 그럼 테크닉 없어도 된다. 근데 우리가 정신에 동의하지 않고 테크닉만 사용을 한다?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그건 나쁜 거다. 그건 동기강화 면담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강화 상담에 있어서는 이 철학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앞단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이것을 주제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이게 읽을 땐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코칭 장면에 스며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스며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노출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고 또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기강화 면담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앞부분에 이런 인용문이 나옵니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대한다면 그는 그 사람 자체로 존재하지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를 대하면 그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괴테가 얘기했대. 이겁니다. 동기강화 면담. 동기강화 면담이 처음에 중독자들 대상으로 이제 나왔다 그랬어요. 뭐 중독 환자들, 뭐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너는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 뭐 너는 뭐 굉장히 바닥 생활을 하고 있어. 뭐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너가 이걸 한다 그래서 좋아지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려고 이제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치료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봐. 그러니까 네가 중독이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 중독 환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치료자의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동기강화 면담에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협력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나를 잘못된 존재로 바라보고 나를 무슨 장난감처럼 고치면 내가 새 것이 될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나 어차피 망가진 내 인생 더 나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쁜 존재로 바라보는 실패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앞으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중독 환자였고 굉장히 뭐 안 좋은 삶을 살아왔지만 이 치료 기간을 거치고 나면 이 사람은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황골탈퇴하여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거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그 펼치는 희망의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여기고 그 사람들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동기강화 면담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코칭을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열심히 하고 싶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임원들 이제 그 프로파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뭐 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분 아주 문제 있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제가 20년 했잖아요. 이 상담 코칭 20년 넘은 저 경력자도 들어가면 그분께서 어떤 이상한 말을 하면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 이 사람 되겠나 뭐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한두 시간 뭐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한 게 바뀌겠나 그냥 내년에 연임 안 되시겠구나
뭐 어차피 뭐 임원이 이렇게 연임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러면서 되게 풀어져요. 그런 저를 이제 딱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인사 담당자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들으려고 되게 막 저 안으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 그렇게 20년 넘게 하셔가지고 20년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뭐가 작용을 했던 그분들은 훌륭하신 거고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좀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럼 또 이분들 학습 능력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라오신 똑똑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습득하실 거고요. 그러면 정말 다른 아주 좋은 리더로 다시 바뀌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요. 좀 이상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조금 요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끔 요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다. 요런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전략이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인사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저 코치는 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저 사람한테 좀 내가 도움을 받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코칭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시게 되고요. 그럼 제가 드리는 솔루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지를 하고 우리가 코칭 장면에 들어가는 것이 모티베이션 인터뷰잉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굉장히 잘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강의평가 거의 만점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경제학과 교수인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거는 서울대 대학원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 거다. 너희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를 한 학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되게 수준 높은 걸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내고 그리고 강의평가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양한 장면에서 가르치는데 뭐 어떤 학교 가가지고 뭐 이 사람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뭐 이렇게 뭐 대충 가르치고 저 학교는 수준이 높으니까 뭐 여기서는 좀 더 많은 걸 수준 높은 거 가르치고 그런 거 없어요. 전 다 똑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다 따라오려고 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모티베이션 인터뷰는 어려워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여러분들 반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에서는 4가지 정신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동기강화 면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코칭을 한다거나 중독 환자를 고친다거나 뭐 비즈니스 리더들을 성장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때 이 4가지 정신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 인터뷰잉이고 그것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베이션 인터뷰잉, 동기강화 면담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왜? 이 4가지 정신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협동정신입니다. 제가 맨 앞에 왜 이 동기강화 면담이 상담이란 말을 쓰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상담은 내가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못한 사람을 고치는 개념이 이제 상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란 말을 상담가들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린 수평적이라는 거죠. 나는 중독 치료의 전문가, 당신은 당신의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업해 봅시다. 저는 리더십 전문가, 당신은 당신의 전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컨텍스트, 뭐 그 상황적인 것들, 그리고 당신의 특성, 당신의 장단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당신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협업해서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 봅시다. 이런 것이 협동 정신입니다. 그래서 결코 낮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을 어떤 존중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우리가 그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수용. 예, 이거는 칼로저스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가 칼로저스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뀌려고 한다는 거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뭐 너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거를 100% 수용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민. 이건 3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 애민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가여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 연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다 그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다 상책이 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좀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간 중심적 접근, 예. 칼로저스가 얘기한 인간 중심 접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으시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동기강화 면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